안녕하세요 결사대 여러분들, 스타워커입니다. 36번째 영상 긴급하게 속보로 올려드립니다. 자, 어제 새벽이었죠? 뉴스가 나왔는데 뭐냐면 여러분, 중국 정부가 이제 공공기관, 정부기관에서 AMD와 인텔의 칩이랑 반도체는 여러분 똑같습니다 를 사용하지 말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로이터 통신인데 파이낸셜 타임즈 FT가 보고에 따라서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갑자기 뜬금없이 아니 이놈들이, 중국 놈들이 반도체도 잘 못 만드는 놈들이 갑자기 어떻게 AMD와 인텔의 칩을 사용을 금지시켰을까라는 게 참 궁금했어요. 왜냐면 여러분, 우리 CPU 하면 어디예요? AMD랑 인텔 말고 뭐 떠오르는 거 있어요? 별로 없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당연히 중국 정부의 특성을 좀 생각하셔야 되는데, 여러분 중국 정부는 공산당이라고 하지만 여러분, 사실 공산당이 말이 공산당이지, 제가 봤을 때 중국은요 일당 독재 국가에 훨씬 가깝습니다. 시장이 있는데 여러분, 중국 공산주의, 사회주의가 좀 더 발전해서 이상적인 사회가 공산주의인데 이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쵸? 북한 공산주의 아니에요?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 그냥 김씨 왕조입니다. 독재 정부입니다. 얘네가 보통 어떻게 하냐면 뭔가를 금지시킬 때 정부 기관에서 쓰지 못하게 해요. 아이폰, 테슬라 이거 갖고 정부 기관 들어오지 마 라고 눈치를 슬쩍 줍니다. 그럼 이제 황구15 같은 어용 언론사에서 말하기 시작하죠. 우리가 이거 금지했어. 그럼 뭐예요? 눈치 주는 겁니다. 국민들한테 쓰지 말라고. 그렇게 말하면 제소 걸리고 귀찮으니까, 야, 안보상의 문제, 이런저런 문제 때문에 쓸지 못해. 아이폰 안 돼, 테슬라 안 돼. 죄다 여러분. 이럴 때 제일 만만한 게 뭐야? 내셔널 시큐리티죠. 미국도 중국에 반도체 수출 못하게 하면서 안보 문제를 걸고 넘어졌거든요. 그런 식으로 지금 아이폰과 테슬라에게 했던 방식 그대로 중국이 AMD와 인텔의 칩을 사용하지 못하게 막고 있습니다. 찾아봤더니 AMD와 인텔의 중국향 매출은 조금 다르지만 뭐 17%다 25%다 하지만 보통 여러분 10 중반에서 20 후반 사이, 그러니까 10몇 퍼 20 몇 퍼 정도로 중간 정도, 그 정도가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꽤나 많은 베이스죠. 그래서 얘네가 갑자기 이걸 해서 어떻게 하려고 그러지? 네 여러분, 잘 생각해보면 중국 애들도 생각이 있으니까 이렇게 했지 않겠어요? 자기네가 칩을 개발했거나 뭐 서버에 들어가는 칩들을 본인들이 개발했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물론 여러분, 퀄리티가 인텔이나 AMD 퀄리티는 안 나올 수 있어. 하지만 여러분, 수율이 떨어지고, 여러분 옛날 DUV라는 장비가 있거든요. 반도체 만들 때 그걸로 두 번 그림, 더블 패턴이라고 하는데 두 번 그리면 돈이 두 배로 많이 들어. 그러니까 비싸. 그리고 성능도 몰라. 하지만 얘네가 생각하기에 뭔가 대체할 수 있다고 판단이 들었나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예전부터 반도체뿐만 아니라 대표적인 게 테슬라, 애플이었죠? 아이폰이었죠? 중국 묻은 거 버리라고 했었잖아. 근데 야씨, 반도체도 중국 묻은 거야? 왜냐면 중국이 반도체 못했거든요. 띠꺼워도 미국 걸 쓸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한국 거랑. 근데 진짜 이렇게 됐다고?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여러분 보면 제닛 옐런 재무부 장관, 제가 보기엔 러먼도 상무부 장관이 가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재무장관이 4월에 방중을 한답니다. 미중 관계 관리를 한다고 이 기사가 나왔는데, 여러분 일단 여러분, 당연히 중국과 미국이 이렇게 싸우는 이유는 뭐야? 패권 다툼이야. 헤게몬이라고 하죠. 이 지구에서 가장 강력한 국가, 그 국가 중심으로 질서를 잡아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패권 다툼은 옛날에는 뭐 어떻다 몰랐는데 지금은 어때요 여러분? 선봉장, 장군이 누구야? 기업이야. 무기는 대표적으로 뭐야? 반도체야. 그래서 한국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 전 세계가 아니 사기업이잖아, 그죠? 사기업을 이용해서 자꾸 정부들이 싸움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런 문제에 휘말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이미 휘말렸다 봐도 되는데, 모두가 다 그런다. 사실상 어쩔 수 없다. 왜? 상대 정부가 벌써 그렇게 나오는데 우리 정부는 그냥 앉아 있을 수가 없거든. 그래서 여러분, 당연히 미국은 중국을 조질 때 반도체를 조지려고 하는데 왜 조지려고 그래요? 가장 차이가 나거든. 중국은 반도체를 진짜 못합니다. 왜 그런지 좀 이따 말씀드릴 건데, 여러분 일단 최첨단 반도체 7나노 미만이라고 하거든요. 이때부터는요 ASML이라는 네덜란드 기업의
EUV 장비라고 필요해요. 노광 장비라고 하죠. 뭐 지구에서 쏴서 달에 있는 동전을 맞출 수 있을 정도로 정확한 뭐 성능을 갖고 있다고 하죠. 근데 네덜란드 기업이잖아. 예전에 ASML이 한번 개긴 적 있어. 미국 정부한테. 야, 우리가 중국한테 팔든 말든 네가 무슨 상관이야? 라고 했는데 ASML의 EUV 장비를 만들 때 들어가는 기술들은요, 또 특허가 미국 기업들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이 중국으로 EUV 수출을 막고 있고요. 뭐 기술 문제도 있고 정부가 정부를 압박한 문제도 있겠죠. 명분은 뭐였냐면 여러분, 반도체 GPU 같은 거 이용해서 무기화 쓸 수 있어. 최첨단 무기 만들 것 같아. 미국 중국 애들이. 그래서 뭐야? 안보 문제 걸고 넘어진 거야, 한마디로. 근데 중국이 여러분 기술이 절대 부족한 나라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싸구려 만드는 줄 알지만 여러분, 얘네 달에도 우주선 보내는 애들이잖아요. 얘네는요 첨단 기술을 정말 빨리 발전시켰는데, 정설은 뭐냐면 중국 정부가 여기저기 다 해커들이 해킹해서 설계도 빼돌리고 이래서 빨리빨리 성장시켰다, 이게 컨센서스는 맞습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 반도체라는 게 웃기게도, 물론 반도체는 여러분 장비가 있어야 돼. 근데 장비 만들기가 진짜 어려워, EUV. 그 다음에 설계도가 있어도 못 만들어, 반도체는. 수율 잡기가 너무 어려워. 여러분, 한두 개 만들 수 있어. 근데 수율이라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분량이 얼마나 나오냐는 건데, 양산이라고 하죠. 양산이란 말은 뭐냐면 수율이 높은 상태로 양산의 영어가 mass production이에요. mass manufacturing이에요. 많이 만들면서 동시에 성공률, 불량품이 없어야 해. 근데 이거는 설계도가 있어도 어려워. 정말 웃기죠? 아니, 기술이 있으면 되는 거 아니야? 많이 만드는 게 뭐가 어려워? 그렇게 어렵답니다. 처음에 여러분, 일론 머스크가 자동차 만들 때, 심지어 반도체도 아니고 자동차야, 양산 수율 잡는 게 너무 어려워라고 말한 적이 있어요. 일론 머스크라는 천재 같은 사람도. 이해되시겠죠? 자, 결국은 미국은 반도체로 말려 죽이겠다고 했는데 중국이 먼저 선빵으로 AMD랑 인텔 걸 안 써! 라고 말했다고? 그럼 서버와 뭐 개인용 컴퓨터에 들어가는 CPU, 요것들의 대체제가 준비됐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제디 앨런이나 나중에 러먼도 상무부 장군 같은 사람이 가서,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저번에 문제 있었죠? GPU 막았죠? 근데 싸구려 A100이라고 하죠? 아닌데? A100이 아니라 A30이었나? 까먹었네. 저성능 칩만 중국에 팔아 넘기게끔 미국 정부가 엔비디아 허락은 해줬거든요. 마찬가지로. 근데 이건 좀 안 맞긴 해. 왜냐면 미국이 막은 게 아니라 중국이 거부한 거야. 근데 모르죠, 어떻게 될지. 이거 그래서 저도 조금 판단이 안 서고 있는 상황이고, 애널리스트들도 물어보니까 아직 얘네가 무슨 깡으로 이러지? 라는 분위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주가를 보면 여러분, 엔비디아는 잘 가요. 브로드컴, 얘는 AI 대장주지. 근데 딱 공격받은 AMD와 인텔이 꽤 빠지고 있어. 2%대 본장 가면 더 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가 여러분 생각보다 안 올랐었는데, ASM이랑 TSMC 딱 여러분 뭐야? 딱 보면 느껴지는 거 없어? AI 핵심들만 딱딱 오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웃긴 게, 보세요. 미국 10년째 금리가 3월 FOMC 파월 인터뷰 이후로 쭉 계속 떨어졌어. 조금 올랐지만. 제가 싶은 말이 뭘까요, 여러분? 원래는 반도체주나 성장주들이 가야 하는 시기가 맞아요. 그런데 중국에 어느 정도 영향을 받고 있다라고 보는 게 맞다. 자, 또 나왔던 중요한 이슈 뉴스 있었죠? 오늘 나왔던 건데, 삼성전자가 9월에 엔비디아에 HBM3E를 12단, 12단, 그러니까 D램을 12단 위로 쌓았다는 거야. 단독 공급한다라는 기사가 나왔어요. 자, 드디어 지금 몇 년째 거짓말 치고 있는, 말로만 언플만, 지금 그래서 업계 사람들, 제가 주장하는 게 아니라 업계에서 삼성전자가 뭐 한다고 해도 아무도 안 믿는 상황이에요. 근데 단독 공급한다는 뉴스가 나왔어요. 여러분, 단독이라는 글자를 항상 조심해야 되긴 하죠. 자, GTC, GPU 테크 컨퍼런스, 여기서 젠슨 황이 말했었죠? 우리 삼성 거 테스트하고 있어 라고 말했죠, 여러분. 양산 성공했고 공급 확정이라고 말 안 했어. 네, 여러분 잘 조심해야 될게요. 포인트 여기 있어. 이게 진짜 중요한 포인트, 잘 들어주세요. 여러분, 테스트를 할 때 뭐 수백, 수천, 수만 개 맡겼겠어? 몇 개 맡길 거란 말이야. 근데 결국은 뭐야? 한두 개는 여러분 삼성전자 만들 수 있어. 근데 양산이 되는 건 또 별개의 문제라고.
과거에도 테스트 통과했다, 맡겼다, 양산도 성공했다. 정말 많은 삼성전자와 HBM 관련 루머가 있었어요. 근데 하나도 안 맞았어요. 그리고 여러분 HBM3와 여기 보시면 3E죠? 그리고 12단이죠? 지금 9단인데 지금 들어가는 것들은 대부분이 더 많이 쌓았고 2가 붙으면요 여러분 전력이 덜 잡아먹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성능도 조금 더 올라갔는데 전기도 조금 잡아먹어. 그러니까 뭐야? 훨씬 더 앞서는 HBM이라고 보면 돼. 근데 HBM3도 양산을 못했고 납품을 못했는데 바로 3E로 간다? 허허, 요거는 조금 의심해볼 만한 이야기다. 왜? 견본은 몇 개는 만들 수 있지만 양산, 수율을 잡고 한 번에 많이 만드는 건 정말 어렵다고 제가 몇 번이나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오늘 김영건 미래셋의 애널리스트께서 요거에 대해서 이제 텔레그램에 써주셨는데 뭐라 했냐면요 여러분, 이분은 삼성전자가 제일 좋게 보고 있어요. 저도 단기적으로는 삼성전자가 하이닉스보다 조금 좋다고 봅니다. 왜? 지금까지 HBM 혼자서 못했잖아. 근데 이제 삼성전자가 나도 해! 라고 주장하면서 올라올 수 있거든. 기대감이 있거든. 근데 보시면 요 부분 12단 제품을 탑재한 엔비디아의 GPU는 9월까지 없다고. 아까 뭐라 했어? 12단짜리를 했어. 근데 올해 나오는 엔비디아의 8단 9단이 아니네 8단이네 8단들만 있지 12단은 없대요. 12단은 언제쯤이나 쓴데? X100 자 B200 그러니까 뭐야? 2025년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야. 전 여기서 진짜 조심해야 될 것은 혼자 찌라시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일단 플러스 단독이 붙으면 여러분 항상 찌라시 의심 항상 하셔야 돼. 뭐든지 반도체뿐만 아니라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뭐든지. 그래서 보시면요 여러분 8단도 못했는데 12단을 바로 간다? HBM3도 못했는데? 전 이거 굉장히 의심 가는 게 뭐냐면 어차피 자기네 납품하는 거 1년 넘게 남았어. 1년 남았어. 그러니까 일단 지르고 보는 걸 수도 있다는 거야. 기자가 그런 걸 수도 있고 삼성전자 그럴 수도 있고. 그리고 그 시기 동안 겁나 연습하겠지. 만들겠지. 일단 던져놓고 현실로 땡기려고 하는 거지. 근데 예전에 삼성전자 부회장님께서 이미 작년 10월까지 만든다고 했는데 그것도 실패하셨었거든요. 근데 이런 기대감 때문에 주가는 상승할 수 있어. 근데 제가 걱정하는 건 뭐냐면 2024년 제품이 아니라 2025년 제품이라고. 그리고 12단이야. 8단도 못했어. HBM3도 못했어. 근데 3E를 12단으로 바로 쉽지 않다. 그래서 진짜 양산을 하는지 봐야 된다. 그리고 여러분 이거는 아무도 말 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마이크론 하이닉스 삼성전자 세계 최고 3개의 살아남은 D램 메모리 업체 반도체 업체들이죠. 생산도 자기네가 다 합니다. 설계도 자기네가 다 하고요. 근데 여러분 미국 중심의 반도체 밸류체인을 지금 다시 만들고 있잖아. 미국 정부가. 셋 다 똑같이 만들면요 물론 쇼티지 나면 다 팔겠지만 나중에 가서 다 셋 다 양산이 잘 되면 그래도 마이크론이 자기네 미국 기업이기 때문에 가장 우선적으로 공급할 수 있을 거다. 플러스 그 다음에 하이닉스다. 왜? 이미 하고 있거든. 이미 하이닉스랑 엔비디아랑 잘 짝짝꿍 맞아서 가고 있는데 굳이 바꿀 필요가 없다는 얘기야. 그래서 삼성전자가 뒤늦게 온 것이 이게 바로 단점인 거야. 그 다음 플러스 삼성전자가 마원이라는 자체 AI 칩을 만든다, 반도체를 만든다고 발표를 했죠. 이런 요인으로 봤을 때 자칫하면 라이벌이 될 수 있는 삼성전자의 마원 같은 게 라이벌이 될 수 있는데 굳이 얘네 거 써줄까요 여러분? D램으로 번 돈 AI 반도체 하겠구만 이런 판단 엔비디아 쓰지 않겠어요? 그래서 저는 단기적으로 삼성전자 오를 수 있다. 그러나 조금 아직도 의심이 간다. 왜? 삼성전자가 지금까지 1년 넘게 거짓말 치고 엄플한 것들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부분 정말 중요하게 잘 봐야 된다. 단기간에 기대감 올라올 수 있다. 그러나 8단도 아니고 12단이고 3E로 25년에나 나올 수 있는 걸 지금 단독이 나온다? 김영건 반도체 애널리스트는 뭐라 했냐면 장바구니 담기 정도로 보시면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분도 똑같은 말 저랑 똑같은 말 하시는데 공감은 가요. 근데 이게 얼마나 갈지 모르겠어. 젠슨 황도 저는 비슷한 얘기 했다고 봅니다. approved 뭐 이런 거 써줬다 뭐 이런 얘기 있는데 테스트 꼭 기억주세요. 테스트해서 통과하는 거랑
양산하는 거랑은 다르다. 왜? 100개 찍었더니 40개만 정상품이 나고 60%가 잘못 나온다. 그럼 여러분 그거 다 버려야 되잖아요. 그러면 적자가 더 쌓인다고. 그래서 이 부분들 조심해야 돼. 단기간은 3전이다. 하지만 나는 하이닉스와 마이콘을 조금 더 좋게 보고 있다. 아시겠죠 여러분? 오늘 뭐 길게 설명 안 할게요. 그냥 멤버십 잘 벌고 있다. 사기 걱정 없다. 여러분 계좌에서 여러분이 굴리는 거라고. 교육도 시켜드린다. 매매도 항상 도와드리겠다. 궁금하면 5만원으로 10일 동안 무료 체험도 할 수 있다. 이상 스타벅스였습니다.